안녕하세요. 프라임 법학원의 김진원입니다. 자, 2025년 제23회 사회복사 1급 국가시험 합격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은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먼저 해드리고요. 그 다음 1급 국가시험 제도, 그리고 그 1급 국가시험을 합격하는 데 있어서 가장 고효율의 합격 전략이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프라임 법학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2025년 23회 시험 대비 3단계 커리큘럼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먼저 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지금 수험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벌써 23회 시험이 되었는데요. 제가 2003년 사회복사 1급 국가시험이 시작되던 해에 대학 교수로 임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우리 후배들 교육에 전념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수험 강의를 시작해서 여러 가지 수험 서적들을 집필을 했습니다. 특히 지금 1급 국가시험과 관련해서 제가 그간에 많은 시험 문제들을 다 그간에 출제된 모든 기출문제를 전부 분석하고 그걸 토대로 책을 또 집필을 했고, 그리고 전문적인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 소개에 대해서는 프라임 법학원에 들어오셔서 제 소개 내용을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저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좀 제가 어필하고 싶은 제 경력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수험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강의자가 시험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있어야 됩니다. 마치 학교 강의하듯이 시험 논점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그리고 그냥 이게 시험에 나온 것인지 나오지 않은 것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강의를 한다면, 그러면 수업을 듣는 선생님들은 이게 이해가 되고 참 좋은 강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그 강의 자체가 헛다리 짚게 만드는 그런 강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험 강의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자격 조건은 기출문제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있느냐입니다. 저는 1회부터 22회까지 2024년 22회 시험까지 모든 기출문제를 철저하게 다 분석한 마스터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과물이 있습니다. 바로 단원별 역대 기출문제집이 바로 1회부터 22회 시험까지의 기출문제를 담고 있는 책인데요. 제가 뒤에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분석을 철저하게 하고 있어도요, 강의 전달력이 떨어진다면 그럼 또 강의를 듣는 선생님들이 강의를 듣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5년 연속 EBS에서 대표 강의자로 선정되어서 강의를 했었고요. 학교 강의뿐만 아니라 대학원, 그리고 수험 전문 학원 등에서 강의를 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어떤 내용을 정리할 때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좋은지, 단순히 두문자 암기법의 경우에도 그냥 시험과 관련 없는데 굳이 암기법을 막 만들어가지고 외울 필요는 없거든요. 또는 이제 그러니까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두문자 암기법이라든지, 또는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이 내용을 전달했을 때 이걸 잘못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제가 강의를 하면서 다 짚어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첫 번째 요건이었던 전체 기출론점을 명확하게 간파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시험에 몇 번이나 나왔는지, 이게 잘 나오는 건지, 나오기는 했지만 옛날에 나왔고 나올 가능성도 희박하고, 또는
이거는 나왔다 안 나왔다 하고 또는 이건 무조건 나오고 그런 내용들을 제가 정확하게 전달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미 유튜브에 무료 강의들이 또 올려져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서 제 강의력을 좀 평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저자 직강이 되기 위해서는 교재가 집필되어야 합니다. 교보문고나 또는 S24 알라딘과 같은 온라인 서적에서 김진원을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제가 집필한 1급 책들이 쭉 나옵니다. 보시면 이제 이론서 3권으로 되어 있고요. 1, 2, 3교시. 똑같이 여기 역대기출문제집, 단원별 역대기출문제집인데요. 이게 바로 이제 1회부터 22회까지의 기출문제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물론 이제 복원된 문제에서 너무 단순한 문제들, 그리고 이게 수정이 좀 필요한 문제들, 이런 것들은 제가 다 수정해서 반영하고 단순한 문제들을 또 제거하고 해서 1, 2, 3교시로 정리한 책이 있고요. 자, 그 다음 한 권으로 되어 있는 핵심 이론 노트, 그리고 9개년 회차별 기출문제집, 그 다음에 시험에 꼭 나오는 핵심 기출 천재, 그 다음에 기출족보 OX, 그 다음에 족집계 모의고사, 그 다음에 족집계 벼락치기, 그 다음에 그 해에 출제된 기출문제에 대한 기출 해설서, 이렇게 다양한 책을 집필을 했습니다. 그 말은 1급 시험을 아주 철저하게 연구를 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개인이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책을 집필한 경우는 없습니다. 유일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저를 믿고 한번 제 교재를 가지고 시험 준비를 해보시기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결코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냥 저 혼자 그냥 자신 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 강의를 들었던 선생님들, 그래서 이제 합격 수기로 입증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 카페로 들어와서 보시면 합격 수기가 쭉 올려져 있습니다. 그간에 제 수업을 듣고 합격하신 선생님들이 남겨주신 합격 수기가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 보시면 이해하기 쉽게 해주는 동시에 중요한 포인트를 포인트를 짚어주셔서 비전공자인 저도 문제를 술술 풀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진짜 놀랐던 점은 기존 기출문제가 아닌 것 중에서도 교재에 나온 단어, 문장 그대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예측해 주시는 것들은 그냥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요. 기출문제를 쭉 분석을 하면 어떤 해당 부분에서 문제가 서서히 넓혀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여기 나온 거 보면 그 다음에는 여기를 건드리겠구나라고 하는 것까지 제가 이건 이제 기본 이론 강의에서 이제 주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그러면 그 내용이 실제 시험에 나옵니다. 이번 22회 시험에서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가 예측했던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 22회 시험입니다. 21회 시험 합격자가 말한 건 아니고 22회인데 교수님의 장점은 진실함과 깔끔함이었습니다. 이제 더 길게 적어주셨고 또 카페에 합격 수기가 올려져 있어요. 이번 시험 22회 시험 끝나고 나서 올려주신 우리 선생님 글 중에서 제가 발췌를 했는데요. 진실함. 요걸 좀 제가 진정성 있는 강의다라고 하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직접 오이코 스터디를 지금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그 스스로 자원봉사를 하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걸 별도의 돈을 더 받고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또 3월에 모집해서 4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이제 시험 직전까지 오이코스 스터디 그리고 오이코스 열공반으로 제가 스터디 관리를 해드리거든요. 실시간 강의로 매주 토요일 또는 일요일 일주일에 한 번씩
진도를 딱 정해놓고 OX 문제도 풀고 또는 이제 모의고사 연습도 하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제 강의만 들어서 이게 그 강의를 이제 듣기 시작하잖아요. 보통 프리패스나 또는 완결팩이나 뭐 어떻든 전과정을 신청하시게 되면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한 달 정도 좀 열심히 하다가 다 중도에 포기를 해요. 그러니까 학원은 장사가 되는 거예요. 왜? 프리패스로 신청을 해가지고 끝까지 못 듣고 결국 마지막에 시험 직전에 또 막 하다가 또 떨어지면 합격률이 떨어지고 막 그러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다시 재등록하게 되고. 그죠? 저는 제 강의 신청을 하신 선생님들이 지속적으로 끝까지 공부할 수 있게끔 꾸준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스터디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게 제 진정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저의 노력이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책임성이라고 하는 것은 수험 강의자가 직접적으로 제 책 교재를 공부하신 선생님들이 질문을 줬을 때 일일이 다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조교 선생을 제가 따로 두고 답변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강의 또는 교재에 대한 내용에 대한 질문은 제가 철저하게 제가 답변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책임감 있게 제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저를 한번 믿고 한번 저와 함께 1급 시험을 합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번 22회 시험에서 또 우리 선생님이 또 글을 보내주셨어요. 조만간 이제 합격 수기도 카페에 남기겠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김진원 교수님 카톡으로 온 겁니다. 저 171점으로 합격했습니다. 법제론이 까다로워서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전체적으로 점수가 잘 나와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네요. 오이코스 스터디에 참여하신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줄기차게 계속 공부를 해 오셨어요. 같이. 어제 교수님 생신이셨죠? 선물은 합격 점수입니다. 자, 저한테는 정말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자, 국내 최고의 명강의 그리고 정리의 신 김진원 교수님을 만난 건 정말 신의 한 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이제 이 OT를 지금 듣고 계시는 선생님들은요. 특히나 시험을 여러 번 떨어지신 경험이 있거나 또는 학부 주전공자가 아닌 경우 뭐 대학원생도 똑같습니다. 학부 주전공을 하지 않고 그냥 대학원에서만 공부 1, 2년 했거나 또는 이제 학점은행제로 공부를 했거나 그래서 이제 이론적 기반이 낮으신 경우, 약하신 경우 뭐 노베이스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내가 약하다 또는 1급 시험에 대해서 내가 자신감이 없다라고 하시면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프라임 법학원에서 저와 완결팩으로 신청하셔서 전과정 완결팩으로 신청하셔서 저하고 이제 4월부터 진행되는 오이코스 스터디에 또 참여를 하시고 해서 쭉 시험일까지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 소개는 이 정도 하고 1급 국가시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고효율 합격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미 1급 국가시험 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기도 하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자, 1급 국가시험은 1교시, 2교시, 3교시 시험이 있습니다. 1교시가 바로 사회복지 기초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제도에서는 시험 과목이 3과목이에요. 사회복지 기초과목,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 그리고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 이렇게 3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전공하면서 공부했던 인간행동과 사회환경부터 사회복지 법제론까지 이건 우리가 전공 과목이었죠. 그죠? 전공 과목으로 공부했지만 시험 제도에서는 시험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8개 영역에서 각 영역에서 25문제씩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1교시가 50문제, 2교시 3개니까 75문제, 3교시 75문제입니다. 합산하면 200문제이고요. 한 문제당 1점씩이어서 200점입니다. 객관식 오지선다형이고요. 한 문제당 1분씩 주어지게 됩니다. 1분씩이니까 50분, 75분, 75분 시험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합격 그리고 과락 커트라인을 좀 보면은요. 합격은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입니다. 6할 이상. 60%면 200문제, 200점에서 60%는 120점이고요. 결국 120점을 넘기면 합격입니다. 딱 120점만 맞아도 합격입니다. 근데 119점을 맞으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120점. 그 이상 맞으면 뭐 당연히 합격이고요. 그래서 120점 이상이면 합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요거 과락 기준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과락은 각 과목의 40% 이상입니다. 자, 여기서 시험제도에서 이 각 과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각 과목은 여기 영역이 아니라 여기입니다. 과목. 그죠? 그러니까 1교시 1과목, 즉 사회복지 기초과목. 이게 몇 점이었죠? 여기가 50점이었죠? 50점의 살이 되게 돼요. 자, 2교시 75, 75. 그죠? 75점의 살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50점의 40%는 20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75점의 40%는 30점이고요. 여기도 30점입니다. 우리가 영역별 만약에 과락이라고 했다면 25점의 살은 10점이거든요. 자, 그러면 인행사부터 사회복지 법제론까지 모두 10점을 다 넘겨야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역별 과락이 아니기 때문에 과목별 과락이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조사론을 예를 들어 빵점 맞았다. 그렇다 하더라도 인행사에서 20점을 넘기면 과락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가령 3교시 법제론에서 이번 시험에서도 우리 밴드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법제론 9점을 맞았는데 과락이나요? 하면서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전체 점수는 일단 120점을 넘겼고요. 그리고 3교시 과목 합산이 법제론이 9점 맞았지만 나머지 과목까지 영역까지 합산했을 때 30점을 넘겼기 때문에 합격이었습니다. 자, 이 과락제도 다시 한번. 그래서 이제 과락제도가 느슨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과목 때문에 내가 힘들어할 필요는 없겠다. 그죠? 어려운 과목은 최대한 내가 맞출 수 있는 점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 이제 전략 과목으로서 각 영역에서 최대한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것들에 또 올리면 그것도 이제 시험 준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령 중에 하나입니다. 자, 시험 시간은 이제 200분인 것이죠. 50분, 75분, 75분이니까요. 자, 그러면 1급 국가시험의 합격률 7개년 우리 사회복사 1급 응시인원 합격자 현황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보시면 15회 시험 27%였습니다. 그 다음에 33%, 34%, 33%, 그 다음에 60, 36, 40 이렇게 왔어요. 그죠? 21회 시험. 이제 22회 시험은 이제 제가 지금 OT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1월이기 때문에 이제 시험 끝난 지 일주일 지난 시점에서 지금 지나지 않은 시점이죠. 지금은.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지금 하고 있어서 이제 나와봐야지 되겠지만 자, 이렇게 합격률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보니까 그죠? 30%대 정도 되죠. 이때 이제 60%였던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때 전항정답, 그 다음 이제 복수정답 문제가 많이 발생됐어요. 그러니까 문제 오류가 많아서 이때. 그래서 이제 합격률이 이렇게 확 올라 버린 것이고요. 자, 요거는 이제 문제 오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보니까 40% 최하 보니까 27%잖아요. 그죠? 최근 7개년만 가지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 이제 극단의 점수인 얘를 제거시키고 그 다음에 또 얘를 한번 제거시켜볼까요? 7개년만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에는 그러면 36%가 일단 높고 그 다음 이제 33%가 낮은 점수죠. 그러니까 33%에서 36% 사이 합격률을 유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100명이면 33명이 합격하고 그죠? 67명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쉬운 시험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필요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한번 봐볼까? 라는 생각으로 준비하면 안 되고 주전공자가 아니라면 겸손하게 튼실하게 이론부터 잘 다지는 공부를 하셔야지 돼요. 자, 그러면 1급 국가시험을 합격하기 위한 가장 고효율 합격 전략은 뭘까? 제가 유튜브에 계속해서 합격 설명회 영상들이 유튜브에도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프라임 법학원에도 올려져 있는데요. 계속 제가 주장하는 것이 바로 6080 법칙이에요. 자, 이번 22회 시험은 어땠을까요? 그죠? 22회 시험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17회부터 20회까지, 그리고 이제 21회 때는 제가 요 작업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그리고 이제 이번에 22회 거를 가지고 한번 해 보았는데요. 자, 보시면 여기에 이제 이 비율이 뭐냐면 제가 난이도를 그냥 상하 그리고 신개념, 그러니까 무슨 문제 뭐냐면 처음으로 나온 문제예요. 그간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것들을 건드린 거, 그걸 신개념 출제라고 하고요. 그 다음 나오기는 했던 부분인데 어렵게 나왔다. 그러면 이제 이건 틀릴 수밖에 없다. 무조건 틀릴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여기는 상에는 상, 중까지 포함된 거예요. 상과 중까지. 무조건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틀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신개념 출제라고 꼭 틀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떻든 이건 뭐 틀렸다고 치고 그 다음에 상 그리고 중상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문제들, 이것도 틀릴 수도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그러면 나머지는 무조건 맞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기출 논점이 잘 간파되어 있으면. 물론 이제 거기에서 나왔던 이론적 기반이 다져져 있고 그 다음에 기출 논점을 거기에 나왔던 기출 논점을 간파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출 문제만 공부 회독해가지고 합격할 수는 없어요. 물론 이제 기출 문제만 회독해서 합격했다는 분도 계십니다. 또는 기간을 한 달 준비하고 합격하셨다는 분도 계세요. 뭐 일주일 준비하고 합격했다는 분도 계시고요. 1급 시험 뭐하러 준비하냐, 그냥 보면 되지 라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건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실제 그런 분들이 그렇게 합격을 했는지도 사실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그런 마치 그 자기 자랑식의 또는 이런 교만한 글들, 그런 글들에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또는 거기에 휘둘리면 안 되고 겸손하게 내가 아직 이론적 기반이 다져지지 않았으면 이론적 기반을 다지고 그리고 거기서 나왔던 기출론점을 정확하게 간파하는 전공법으로 공부를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세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기출론점 그리고 거기서 나왔던 기출 문제가 그간에 나왔던 이론 부분을 잘 정리했을 때 시험에서 맞출 수 있는 것들의 비중입니다. 자, 여기 이제 삐껴나온 문제가 적었던 것들, 이게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인행사가 주로 이제 또 그다음에 이제 실천론도 많이 삐껴나오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지역복지도 그런 걸 볼 수 있고요. 이번에 이제 지역복지가 90%가 넘었거든요. 이번 22회 시험입니다. 여기. 자, 그러면 22회 시험 가지고만 한번 봐볼까요? 이번에 인행사는 신개념이 2문제가 출제가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는 1문제 정도? 이 3문제 빼면 나머지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선생님들이 이제 준비를 하잖아요. 준비를 하시면 이런 말들을 많이 하세요. 1교시에 인행사가 있어서 참 다행이다. 왜냐하면 조사론이 어려운데 인행사마저 어려웠다면 그러면 1교시에서 꽈락을 났을 텐데 1교시에 인행사가 있어서 그나마 꽈락을 벗어나게 해준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 이유가 인행사는 삐껴나오는 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비중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88%, 이 세 문제 빼놓고는 문제가 어렵지 않았어요. 아니, 나는 어려웠는데 공부가 안 돼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기출 논점에 기반한 이론 공부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기출 문제 회독. 이게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어려웠던 거예요. 자, 지금 여기 보면 조사론의 경우도 이번에 자, 신개념 문제는 2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가로 3이라고 한 것은 문제 선지 중에서 새롭게 그간의 기출론점에서 건드리지 않았던 문장들이 들어간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문장들이 설사 들어갔다 하더라도 문제는 정답은 쉽게 골라졌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새롭게 나온 문장들이 있거든요. 건드리지 않았던 내용을 건드린 문장. 자, 그거까지 제가 파악해놨고요. 그래서 여기 일단 신개념 2문제 틀릴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어렵게 나온 3문제 틀릴 수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 5문제 빼고 나면 20문제는 어렵지 않았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나머지 실천론, 그 다음에 실천기술론, 그 다음 지역사회복지론이 이번에 신개념이가 아예 나오지는 않아, 4문제로 나오지는 않았고 여기 2줄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3문제 2문제가 있었어요. 지역사회복지론은 쉬웠습니다. 문제가 정책론 80%여서 그간에 보게 되면 18회 때가 이제 가장 어려웠었고요. 그다음 지금 이제 이번엔 80%였고, 그다음 이번 22회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험은 행정론이 신개념이 4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그다음 이제 어려웠던 문제가 3문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제론은 이번에 어렵다는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법제론은 이전 수준하고 비슷했어요. 그리고 잘 알다시피 제가 법령양계선 말씀드렸죠. 거기서 그냥 다 끝나서 나와줬잖아요, 이번에. 그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3문제 정도가 신개념과 관련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새로 나온 조문 때문에 틀릴 수 있었던 것들이고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이제 신규 조문들이 7개에서 뭐 한 더 잡으면 한 10개 정도 더 이런 조문들이 나온 걸로 보여지고, 그다음 이제 어려웠던 문제 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평균을 내보면 83.5%예요. 자, 그래서 20회 시험보다는 어려웠어요.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19회 시험보다도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83.5%로 보게 되면은요. 83.5%로 보게 되면 여기 정도 되네요. 18회 시험. 18회 시험에서 이제 33.2%, 33%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최근 시험에서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어렵게 나온 거죠. 그죠? 어렵게 나온 거예요. 어렵게 나오긴 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80%가 이미 넘겨서 기출 논점에서 나와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합격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알았죠? 합격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또는 난이도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겹치고 있는 비율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왔던 것들이 잘 정리되어 있는 이 교재, 그리고 그걸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출 논점을 가지고 강의를 하게 되는 그 강의. 그게 이제 시험 합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척경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그림으로 다시 도식화 시켜드리면, 우리 8개 영역에서 다루고 있는 범위가 이 흰색 수조라고 본다면은요, 그간의 시험이 여러 번 많이 나오다, 지금 이제 22회 시험까지 봤잖아요. 22년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나오고 두드려지고 있는 부분들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게 항상 나오는 거야. 나오는 거. 아예 항상 나오는 것들. 그리고 나오지 않았던 것인데 거기서 가끔 한 번씩 나와. 이렇게 아까 몇 프로? 20% 정도가. 그죠? 가끔 어디서 나올지 모르지만 어떻든 거기서 나와. 근데
계속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22년 동안 계속 두드려진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시험은 그간에 나왔던 폭과 그 깊이에서 80% 90%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그간에 나왔던 것들에 집중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60%를 넘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6080. 우리는 60%만 넘기면 되는데 시험에 앞서 보니까 80% 이상이 나온 것들 가지고 재응용해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은 나오는 것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6080 법칙이고요. 이것도 제가 그냥 막 주장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제 저한테 이제 강의를 듣고 이제 시험을 보신 선생님들 합격 수기에서 보면 6080이 아니라 6090 아니면 6095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제대로 기억하면 90점 이상은 나오는 깊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카톡으로 저한테 합격 소식 전해주신 선생님이 170점 맞았다고 했죠? 우리가 80%면 200문제에 80%면 160점이거든요. 그러니까 170점은 80%를 넘겨서 지금 합격을 하신 거예요. 우리 오이콜 스터디에서 계속해서 쭉 공부를 해오신 선생님이시거든요. 기본 이론부터 시작해서. 자, 그러면 고율 합격 전략.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요. 지금 시점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선생님들 지금 만약에 그 프리패스나 이런 것들을 신청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 혼자 공부하는 겁니다. 온라인 강의잖아요. 조금 공부하다 보면 지속적으로 공부하기 어려워요. 대부분이 우리 사회복지는 대부분이 직장생활 지금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시거든요. 또는 주부이시거나 공부에만 집중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만 계속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는 직장인이나 주부가 아니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쭉 공부해 나가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공부를 지속적으로 공부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직접 해드립니다. 그래서 오이콜 스터디와 오이콜스 열공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난해에도 그러니까 이번 22회 시험 대비해서도 대략 150명에서 200명 가까이 우리 선생님들이 참여를 하셔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자, 오이콜 스터디의 목적은 뭐냐? 꾸준한 학습이에요. 꾸준한 학습. 이거는 이것 때문에 비용을 더 내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철저하게 그냥 제가 직접 하는 거예요. 그냥 제가 화상 줌으로 제 서재에서 뭐 학원 도움 받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에 모집해가지고 계속 이제 매월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0명씩, 10명에서 많게는 12, 13명까지 해서 기수별로 정해놓고 그 기수들이 거기서 공부하고 있는 것들도 인증해서 올리고요. 부담이 되지 않게끔 인증 올리게끔 하고 그리고 총 24회에 걸쳐서 진도별 OX 빵꾸 체크 진행합니다. 이게 거의 2,400문제 가까이 되거든요. 한 번 할 때마다 거의 한 100문제가 넘게 진행을 해요. 자, 그리고 자, 소수 정예이고 데일리 미션. 그다음 이제 우리 실시간 줌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제 강의가 끝나고 나서 공부 방법과 관련해서 저한테 질문하실 분들은 남아서 또 화상으로 저하고 제가 질문 주시면 뭐 얼굴을 드러내기 힘들면 이제 채팅으로 남겨놓으면 제가 그거 가지고 어떻게 준비하라고 또 말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끝나고 나면 이제 이번에는 이제 4월 1일부터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3월에 모집해서 이제 9월 30일까지 가게 되고요. 그다음 이제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오이코스 열공반 해서 여기 하프 모의고사를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이제 활동한 내용, 이게 지금 밴드로 이렇게 구성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데일리 미션으로 지금 공부하고 있던 거, 지금 저 여기까지 공부했어요. 이렇게 공부해 나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 OX 문제 풀어드리고, 여기 보면은 실시간 줌으로 지금 참석하고 있는 선생님들 보이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줌으로 참석하고 있는 선생님들 화면이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죠? 이제 시상식도 진행을 했던 것들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습 동기를 갖고 내가 지금 시점에서 좀 꾸준히 참여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하면 혼자 공부하지 마시고 참여를 하세요, 같이. 제가 합격시켜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제가 또 다 할 거기 때문에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2024년 3월부터 이제 밴드 카페를 통해서 제가 모집을 할 거니까요. 그다음에 유튜브 채널에다가도 커뮤니티 쪽에다 제가 공지도 올리고 할 거니까 보시고 참여하실 수 있는 선생님들은 꼭 참여하시기를 적극 권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고 이제 이 OT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3단계 커리큘럼인데요. 먼저 기본 심화 이론 강의가 있고요. 그러니까 기본부터 심화까지 이론적 기반을 다지게끔 하는 거. 그 다음 이제 기출 논점 분석, 즉 문제풀이입니다. 그 다음에 실전 연습, 즉 모의고사이고요. 그 다음에 시험 직전 스페셜 특강. 이번에도 법령 끝장 특강이 있었죠. 이번에도. 그래서 거기서 문제가 이번에 출제가 되었죠. 그죠? 이번에. 그래서 결국 이제 시험 직전에 우리 자, 제가 여기서 이제 책을 집필을 하잖아요. 이번에 개정책이 또 나오거든요. 우리 강의가 지금 2월부터 바로 시작이 될 거예요. 근데 2월부터 이제 책이 나와요. 근데 수험서들이 보통 빨리 책을 냅니다. 그래서 3월에 주로 많이 내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법률이 개정돼 버리거든요. 또 시험 보기 직전까지. 우리 시험은 시험일을 기준으로 해서 개정되고 시행된 거면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근데 개정되었지만 시행되지 않았으면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이번에 시험 직전에 개정되어 가지고 시행된 것이 이번에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런 걸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끝까지 책임을 지기 위해서 이 강의를 준비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간에 공부한 것에다가 조금만 추가하면 돼요. 바뀐 것들. 최근에서 바뀌어가지고 시행된 거. 그러니까 이번에도 여기서 적중이 됐거든요. 자, 이건 무료 강의이긴 하지만 그 다음 이제 여기 족집게 대표기출 2000제 유튜브 실시 또 강의가 진행될 거고요. 이번에 지금 진행됐던 것도 22회 시험 대비해서 진행됐던 것도 올려져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무료 강의, 이건 지금 무료 강의거든요. 이 무료 강의와 관련해서는 또 다른 형태로 또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자, 그 다음에 파이널 특강까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초시생의 경우에는 기본 이론 강의부터 들으세요. 그래서 기본 이론 강의 듣고 여기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단권화 하는 거죠. 여기를 단권화. 그런 다음에 기출 문제를 전체를 분석하는 거예요. 진도별로. 그리고 모의고사 연습하고 그 다음에 시험 보러 가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더 공부하고 싶다 싶으면 이제 마지막에 벼락치기 강의를 들어도 상관없는데 딱 여기까지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스페셜 법률 특강만 추가적으로 좀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물론 여기 지금 회차별 기출 문제 강의도 있습니다. 이걸 활용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선택사항, 그 다음에 재시생의 경우에는 여기 그리고 이제 점수가 뭐 100점대 가까이 올라와서 또는 100점 이상 적어도 근데 한 뭐 110점 정도? 사실 100점 넘긴 경우는 웬만하면 그냥 초시생이라고 생각하시고 기본 이론 강의 좀 들으세요. 그냥. 그리고 지금 내가 연말에 뭐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직장인이어서 길게 공부해야 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기본 이론 강의부터 지금부터 이 OT를 접한 순간부터 바로 그냥 참여를 하시기를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자, 근데 고득점으로 뭐 10점 내에서 떨어지신 경우, 이런 경우들은 이제 재시생의 경우에는 여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오시면 됩니다. 또는 이제 요거까지 추가해가지고 보시면 되고, 자, 강의는 이런 강의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이걸 다시 한번 좀 그림으로 보여드리면요. 이게 이제 초시생의 경우에는 전과정 끝장 완결팩으로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지금 2월이잖아요. 2월부터 이제 신규 강의가 올려질 거거든요. 새로운 책을 가지고. 그러면 그 신규 교재, 신작 강의를 가지고 그 신작 강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강의를 이전에 녹화된 걸 가지고 법령 개정 사항과 관련 없는 내용이니까 이전 강의 들어도 돼요 해서 이전 강의로 제공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하지만 신작 강의가 왜 중요하냐면 매 시험에서 10%에서 20% 정도가 삐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삐껴 나온 부분도 설명을 해드린단 말이에요. 아, 이번에 이게 그간에 안 나왔는데 이게 나왔네요. 그리고 이제 개정을 할 때, 책을 개정할 때에도 그간에 나오지 않았던 것들을 반영해가지고 넣어요. 그 부분들을. 이번에 정책론에서 전달책의 개편 사항 관련해서 지난해, 그러니까 21회 시험에서 길버트와 테렐의 책에서 정리되어 있는 내용이 출제가 되었던 것이 이번에 또 나왔어요. 보니까. 그게 물론 이전에도 나온 지문이 있긴 있었지만 그냥 아예 한 문제로 나온 건 지난해 이제 21회 시험에서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처음 그렇게 나온 것이 22회 시험에 연달아서 또 나왔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이렇게 삐껴 나온 신개념 출제가 새로 나오면 그게 그 다음에 또 연달아서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작 강의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신규 강의로 녹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단원별 역대기출 문제집이 진행되는 이 강의와 강좌 수를 동일하게 했어요. 그렇게 해드린 이유가 여기에서 진도 이만큼 공부한 내용과 여기에 진도 내용을 일치시켜서 강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물론 이제 단원별 역대기출 문제 강의는 뒤늦게 진행이 되지만 먼저 이론 공부를 하고 있다가 진도를 나가다가 이제 기출문제 분석 강의까지 진행이 되게 되면 내가 공부했던 것들과 같이 연결해가지고 같이 또 기출문제를 보시면 되게끔 그 진도만큼. 그래서 이제 이론 강의도 80강좌, 단원별 역대기출 문제집도 그 진도에 맞게끔 풀어드려서 80강좌로 강의가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과정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은 여기 이론 다지기, 그 다음에 기출문제 분석 강의, 그 다음에 여기 핵심 요약 강의,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그 다음 이제 시험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또는 이제 구개념 회차별 기출문제집을 가지고 실전 연습을 또 하셔도 되고요. 또 기출족보 OX 책도 있습니다. 이건 강의가 없이 진행 책만 나오고 있긴 하지만 또는 유튜브 강의로 또 이건 또 무료로 21회 시험 대비해서는 진행을 했었어요. 당시에는. 그래서 이런 책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6080 단기 합격 끝장 완결팩으로 준비하실 선생님들은 이제 대략 여기 8월부터 준비를 하셔도 되세요. 미리부터 준비를 안 하셔도 되고 이분들은 이제 점수가 뭐 110점대 이상으로 점수가 이미 올라왔던 선생님들 이런 경우는 핵심 이론 강의죠. 이제 핵심 이론, 핵심 요약 강의인데 이 강의를 핵심 이론 노트를 가지고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분석 강의 또는 기출문제집은 혼자서 이렇게 회독하셔도 좋겠고 또는 강의를 활용하셔도 돼요. 요거 역대 기출문제 이게 같이 묶여져서 나오기 때문에 들을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까지 실전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스페셜 특강에서 법령만 확인하시고 시험을 보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건 지금 막 말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이제 벼락치기로 이번에 또 합격하신 선생님이 합격 수기도 또 남겨주셨는데요. 2개월 준비해가지고 합격하셔가지고 내 벼락치기 그 다음에 핵심 기출 천재 이렇게 또 진행되는 거. 이거는 지금 정과정에는 정과정은 여기까지는 들어가 있는데 요게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만 얘는 이제 별도로 지금 벼락치기 할 사람들을 위한 책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쭉 와서 이제 1월에 합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각 내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여기 보면
이게 80강제로 이루어지는데요. 항상 시험에 22년간 시험에 나오지 않은 내용을 공부할 이유가 없어요. 뭐하러 그걸 공부합니까?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데 22년간 안 나왔으면 나오지 않았다고 봐야 돼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기출론점에 기반한 필수 개념들 그리고 여기 이제 핵심 이론까지 우리 책에 다 빈출 표기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무조건 나오는 내용이구나. 이것은 그렇지 않구나. 이건 한 번 나왔지만 옛날에 나왔구나. 이건 아예 예를 들어서 22년간 아예 안 나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리고 제가 22년간 안 나온 내용 중에서는 정리하고 있는 내용은 나올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내용의 연결 때문에 필요해서 넣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 빼놓고 다 기출표기가 되어 있고 또 제가 강의 중에 이 부분을 보면 된다. 제 강의한 내용을 토대로 공부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제 이론서는 1, 2, 3교시로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단기 합격 핵심 이론. 요거는 이론 강의 들은 다음에 여기로 넘어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8월 전까지는 이론 다지고 그 다음 이제 8월 이후에 이 핵심 이론 강의가 시작이 되면 우리 전과정으로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은 이쪽으로 이제 다시 오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한 권으로 단권화 되는 거예요. 한 권으로. 한 권으로. 그래서 이제 이 교재는 뭐 총신대학교든 뭐 성결대학교든 기타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 4학년 학생들 마지막 기말고사 끝나고 난 다음에 집중적으로 1급 공부할 때 제가 가서 저를 초청하면 가서 이제 제가 강의를 이번에도 이제 강의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 학생들은 이 책으로 정리를 해 주거든요. 단권화된 책이에요. 완전히 시험에 나온 것만 딱 정리한 거예요. 아까 통합이론서는 나온 것에다가 토대가 필요한 내용들이 붙여져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얘는 완전히 나온 것만 정리한 거예요. 정확하게 재단한 거죠. 우리 노란색 수조 있었죠? 아까 제가 그 수조로 표현했을 때 폭과 깊이를 정확하게 재단해서 그래서 이제 거의 출제된 99% 단권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단권화 별도로 내가 뭐 서브노트를 내가 뭐 이게 어떤 내가 단권화 노트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요거 하나면 돼요, 그냥. 자, 그리고 기출문제 분석이죠. 이거 지금 80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본 이론 강의도 80강이었죠. 이제 지금 서로 연결되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것도 총 3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1, 2, 3교시. 이게 진도별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진도별로. 진도별로 되어 있으면 빈출 내용의 기출론점을 정확하게 간파하기 용이해요. 그래서 이건 기출문제는 뭐 독학으로 보셔도 될 정도로 해설, 오답풀이, 보충 설명을 굉장히 상세하게 해놨거든요. 이거 지나치게 상세할 정도로 상세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독학을 하시거나 또는 이제 강의를 같이 병행해서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회차별은 요거는 말 그대로 회차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2회부터 거꾸로 21회, 20회, 19회 이렇게 해서 총 9개년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단원별 역대기출 문제집을 푸신 분들은 이걸 가지고 실전 연습을 하면 좋아요. 이건 이제 진도별로 공부한 거고 이건 회차별로. 여기는 좀 OMR 카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OMR 카드를 가지고 실전 연습하는 거예요. 실전처럼. 이거 강의도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족집게 동형 모의고사는 모의고사라고 하는 것은요. 자, 결국 시험에 나오지 않은 문제를 푸는 것은 그건 정말 좋지 않아요. 어떤 학생이 저희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하니까 아마 총신대학교에서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 학생이 문제 질문을 하러 그 책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기출 문제라고 기출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문제는 기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깜짝 놀래더라고요. 이런 문제 풀지 마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교수님 이거 기출 문제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출 문제가 아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가 모의고사라고 하는 것은 시험이 6080 법칙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내가 80% 그러니까 시험에 나온 99%를 다 공부를 했다. 그럼 어차피 이제 여기서 이제 80%가 또 나올 것인데 그러면 그 노란색 수조 있죠? 그러면 그 공부한 내용을 연습하는 게 모의고사예요, 결국은. 만약 이게 상대평가라면 남들이 시험에 나오지 않은 내용도 공부해놨다가 그게 나와서 운 좋게 나와서 내가 그걸 맞춰가지고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점수를 잘 맞으면 되지만 그건 이제 굉장히 거기서는 중요한 공부 방법인데 근데 절대평가이고 제가 해드렸잖아요. 80%가 80% 이상이 나왔던 부분을 제 응용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 부분들을 공부를 해놓으면 돼요. 예를 들어 내가 공부를 했는데 이 모의고사를 가지고 이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의고사도 시험에 나온 것들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카페에 우리 이번에 그러니까 공부하신 선생님이 모의고사가 정말 좋습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그 문제, 그러니까 조사론 같은 경우도 계속 이렇게 연습하면서 한 해 풀고 한 해 풀고 한 해 풀면서 내 지식이 되어갔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기도 하는데요. 이게 시험에 출제된 그간의 기출론점의 논점들을 다 담아놓은 모의고사라고 보면 돼요. 문제라고 보면 돼요. 기출론점. 그러니까 뭐 99%의 기출론점들을 거의 다 담아놨어요. 아주 출제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것들을 좀 빠졌지만. 그러니까 문제가 어렵죠. 하지만 공부가 되는 거예요. 헛다리 짚지 않고 공부하게끔 만드는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구멍 메꾸기 하는 겁니다. 이게 구멍 메꾸기. 족집게 동형 모의고사. 5회분이에요. OMR 카드가 들어있어서 연습할 실전처럼 연습하도록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끝장 법률 특강 이게 이제 직전에 개정된 거. 그러니까 책이 사실 이제 출간되고 난 이후에 그리고 그 시험일까지 이제 2025년 1월 시험이 1월 달에 있을 거기 때문에 1월 시험일 전 개정되고 시행까지 되어버린 그렇지만 그것이 시험에 나오고 있는 내용 나왔던 내용 그 조문이 개정되고 또는 그 내용의 정책이 변경이 된 경우 그건 이제 공부를 해놔야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률은 늘 개정되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온 것이 개정된 걸 공부를 해놓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점검해 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여기서 나왔잖아요. 자, 그 다음 이제 이거 족집게 벼락치기에 해당되는 무조건 공부를 해야 하는 기출론점, 대표기출 문제, 200문제를 여기서 이제 무리광의로 실시간으로 풀어 드렸죠. 21회 시험 대비해서 이거 풀어 드렸어요. 그래서 22회 시험, 22회, 23회 시험 대비해서도 이걸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게 만약에 진행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형태로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긴 합니다. 이제 22회 시험 대비해서는 지금 올려져 있어요.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것도. 자, 이거 이제 파이널 특강. 이거는 정말 벼락치기 하실 분들을 위한 강의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로 공부해야지.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이제 공부하실 분들은 지금부터 하면 되는 것이고 이제 중요한 게 이론적 기반 초시생들은 이론적 기반 다지고 그다음 이제 이걸 단권화시키는 핵심 이론 노트로 단권화시키면 여기까지 공부가 끝나는 거예요. 재시생은 그냥 이걸로만 하면 단권화가 되는 것이고 초시생은 이제 이론적 기반이 약하니까 이걸 공부를 해서 토대를 튼튼하게 마련을 해놓는 것이고 결국은 이 책을 가지고 시험 볼 때까지 계속 N회독하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요거는 정말 벼락치기 하실 분들이에요. 이거는 이제 강의도 그래서 11월 그러니까 10월 말부터 강의가 녹화돼서 11월부터 제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출제되는 1순위, 출제 가능성이 높은 2순위 내용을 170개 테마로 정리를 해 놓았거든요. 그리고 그 170개 테마의 대표적인 기출문제 아까 200문제 같이 수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아주 이것도 인기가 굉장히 좋죠. 이 책으로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합격을 했지만 이건 정말 벼락치기 할 내용이에요. 벼락치기. 그래서 만약에 요 내용들을 가지고 쭉 공부해 오신 선생님들이 나는 더 공부를 마지막으로 또 정리를 해야겠다 하시면 요걸로 이제 공부를 하셔도 되지만 요거는 정말 이제 시험 직전에 시간이 없는 분들, 그분들, 그리고 이제 점수가 적어도 이론적 기반이 좀 있는 분들이 이걸 가지고 마무리를 하면 좋긴 하지만 어쨌든 이 책 자체가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이 책을 만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이게 어떤 분이 기관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이 전에 오프라인 강의에서 교수님 제가 정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데 이번에 또 어떤 분이 또 질문을 주셨어요. 시험 보기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교수님 그냥 한 20페이지 정도로 정리되어 있는 마지막으로 그냥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것만 그냥 정리한 그런 책 없나요? 교수님 쓴 뭐 책이나 자료 없나요? 그거 좀 받을 수 있나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요 책으로 170개 테마가 있으니까 150개까지의 테마를 내 것으로 만드는 한 달 동안 만드는 작업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했더니 그런 책이 있어요 하고 이제 요 책을 보겠다고 강의도 듣겠다고 하신 분도 계셨고 어쨌든 한 달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그래서 그런 책입니다. 이거는 자 이렇게 1급 국가시험 합격을 선생님들이 할 수 있게끔 제가 다 상차림은 다 해놨습니다. 수험서는 저자 직강의 강의여야지 돼요. 저자 자기가 집필한 그 책으로 자기가 강의를 할 때 강의와 교재 일치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수험 그 출판사에서 저자 없이 그냥 무슨 연구회다. 실체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그런 연구회다. 라고 해가지고 내고 있는 이런 책들을 가지고 공부하시지 마시고 보면 해설도 잘못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고 문제도 오류 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요. 물론 저도 오타나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오류가 있으면 저는 다 그걸 강의하면서 다 정오표도 만들어서 제공하고 또 그 내용들을 수시로 질문을 받고 다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감 있게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프라임 법학원의 김진원 사회복사 1급 강의와 교재를 가지고 준비해 보시기를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25년 23회 시험 합격하실 선생님들 저와 강의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의 합격을 응원하면서 OT 영상을 녹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의 모두의 합격을 위하여